자, 지금까지 공부한 바를 바탕으로 기초전자실험 10번,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할 실험이죠. 거기에 대한 회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회로는 그냥 저항부하 자동정복기죠. 그래서 요 테일 카런 소스를 그냥 요렇게 만들었네요. 요게 테일 카런 소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여기 12V, 12V로 했군요. 그래서 12V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대체로 이게 그 100K 양단 전압하고 여기 다이오드의 로드 라인을 우리가 대체로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이 I1, 요 V1 이렇게 그려보면요. 자, V1에 대해서 I1을 그려보면은 저항의 로드 라인이 이렇게 생겼다. 100K니까 얼마죠? 120 마이크로 암페어네, 그죠? 120 마이크로 암페어. 그 다음에 여기는 12V, 그죠? 그 다음에 요 다이오드의 특성을 말할 것 같으면은, 뭐, 그냥 자기 다이오드니까, 스퀘어루트, 이런 관계죠, 그죠? 그래서 요게 자기 스레시홀드 전압, 아까 1.67V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 동작점에서 지금 I1이 결정되겠죠. 요 I1. 요 동작점에서 요 전압도 결정이 되고. 그래서 요 전압이 VGS가 고정되니까 요 커브는 여기 I2 특성은 콘스턴트 VGS 커브를 따르겠죠. 요 전압이 요 VDS에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가지겠죠. 그죠? 이 I2가 테일 카런트가, 그죠? 그래서 이 전압이 VGS 빼기 VTH보다 크기만 하면은 그 카런트 소스로 작용하죠. 그래서 뭐 스몰 시그널 게인, 뭐 지난번에 구한 대로 이 스몰 시그널 게인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전압 하나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자동 모드 전압이득을 계산해 보면은 요 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IS, ERS 양단이죠. 그래서 VO2는 뭐 VO2 한쪽 전압은 IS 곱하기 RD인데, 그 IS는 ERS분의 VID잖아요, 그죠? 자동 모드 전압,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 GMRD가 그 게인이 되겠죠, 그죠? 이 한계에 대한 게인. 그 VO1을 계산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걸 알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은. 그래서 이 두 개를 빼버리면은, 이걸 자동 출력 전압은 GMRD, 그리고 자동 입력 전압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디퍼렌셜 모드 게인은 GMRD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도 하고,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여러분들이 10.2에서 해볼 텐데, 그 캐패시턴스를 얼마를 달았나요? 봅시다. 200피코를 양쪽에 달았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여기다가 캐패시턴스를 각각 그라운드로 200피코씩 달았어요. (200피코를) 달았다. 그러면 뭐 이게 여기 출력 저항이니까 이 폴은 여기서 도미넌트 폴이 계산되겠죠. 요 40K하고 이쪽 R호는 무지 크다고 가정하고, 이 전류가 대체로 얼마 정도가 되죠? 100K 양단에 이게 아마 2V 정도 걸릴까요? 여기 10V 정도 걸리면은, 이게 한 2V라 가정하면 대체적으로 여기 10V가 100K 양단에 걸리면은 얼마예요? 10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흐르겠네. 전류가 한 100 마이크로 암페어. 그러면 각각은 50 마이크로 암페어씩 흐르겠군요. 그죠? 그럼 40K는 이게 몇 볼트가 되노? 2V 정도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여기에
동작점에서 한 2V 드랍되니까 여기는 한 10V 정도 되겠다. 그죠? 10V. 그래서 그 정도인데, 어쨌든 지금 요 Rho, 스몰 R호를 계산해 보려고. 스몰 R호는 람다 ID 분의 1. 람다가 대체로 8.8 곱하기 10분의 3성인가 이렇죠. 전류가 얼마인가요? 50 마이크로암페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R호가 얼마 정도 되나요? 5, 45, 88이니까 440 정도 되네. 4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네. 한 2메가옴 정도 되군요. 2메가옴. 꽤 크다, 그죠? R호가 한 2메가옴 정도 돼. 2메가옴. 그러니까 이 40K하고 비교하면 무지 크니까 무한대로 하면 되죠. 그래서 폴 값은, 도미넌트 폴 값은 이렇게 되겠죠. 3dB는 2파이 아까 40K, 아마 여러분 39K를 쓸 거예요. 표준저항이 없어서. Rho 양단, R호는 무한대니까 해버리고 200피코. 그러면 이 주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우 프리퀀시 게인을 측정하고, 그게 마이너스 3dB, 마이너스 3dB가 스퀘어 루트 2분의 1이죠. 게인이 0.707배 되는 주파수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비교한다. 계산값하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테뉴에이터를 앞에 달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건 제일 처음 실험이니까 DC 트랜스퍼 커브를 구하는 거구나. 여기 이제 두 번째 실험이 그 어테뉴에이터 달아가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무슨 실험을 하냐면은 액티브 레인지가 스퀘어 루트 2 VGS 빼기 VTH인지 확인하는 실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DC 트랜스퍼 커브를 트래킹을 해가지고 아까 거기에서, 그죠? 복잡하게 보이는데 얘 6V로 고정하고 얘를 움직여서 6V, VI 빼기 6V가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2 요거 이 VGS 빼기 VTH 이거 얼른 해보면 계산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하고 비교해보는 실험이죠. DC 전달함수 VO, VI. 그 다음에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여기 보면은 앞에 어테뉴에이터를 좀 달아놨어요. 입력을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뭐 10K를 통하고 캐패시터를 통하고 뭐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이렇게 변경됐어요. 아까 M1, M2고 여기 테일 카런 소스 이렇게 하나 썼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12V니까 6V일 거예요. 6V에 1K를 아마 물어놨죠. 1K 여기도 6V 1K고 캐패시터가 100 마이크로파라드를 달았군요. 그러면 여기다가 직렬로 이 볼티지 펑션 제너레이터, 이게 펑크젠이죠. 펑션 제너레이터. 그래서 여기서 CK를 달았죠. 그래서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3V 진폭을 했네. 3V 100Hz를 했네. 0 플러스 옵셋은 0이군요. 그 다음에 3V 사인 2파이 100Hz를 넣었네요. 하이프리퀀시에서 안 잘리라고. 그러면 이게 10분의 1 어테뉴에이션에 들어가죠. 적어도 11분의 11로 들어가죠. 주파수가 얼마 이상 높으면. 그러니까 얘가 보는 게 11K니까 주파수가 2파이 11K 곱하기 100 마이크로파라드. 무지 낮을 거예요. 여기 아마 1Hz나 수헬즈밖에 안 될 거야. 요만큼은 얘는 쇼트로 보이니까 11분의 1로 어테뉴에이션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압이득을 계산하면은 11을 곱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dB 점을 찾는다. 로우 프리퀀시 게인과 마이너스 3dB 주파수를 측정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험은 액티브 로드를 했다. 액티브 로드는 여러분들이 이게 디퍼렌셜 모드 게인을 계산하면
요거 이 GM 곱하기 R호예요. GM은 R호. R호는 지금 이게 M4, M2라 그러면은 R02 패러렐 R5, R4 이 계산할 수가 있죠. R호는 람다 ID니까 DC 동작점에서 그죠? N모스, P모스, 람다가 다 나와 있으므로.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 개인이 무지 크니까 어테뉴에이션도 여기 세게 해줘야 될 거예요. 지금 얘도 똑같이 네트리스트를 여러분 첨부한 걸 보면 5V를 했는데 이렇게 5V를 했을 거예요. 1K가 해놨을까? 여기도 마찬가지 1K를 했는데 5V. 그래서 여기서 캐패시터 통해서 이 펑크션에서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어떤 사인 웨이브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저항을 더 아까 CK보다 더 키웠을 거예요. 얼마를 키웠나요? 100K로 했네, 그죠? 소수 저항을. 왜냐면 전압이득이 커서 그래. 이 전압이득이 아까 그보다 훨씬 크거든요. R호가 커서. 그래서 이게 100K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어테뉴에이션이 101분의 1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계산한 VO 나누기 VI 한 다음에 101을 곱해야 정말 개인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걸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 전류를 얼마를 넣었나요? 봅시다. 여기서 전류를 넣은 게 이게 CK를 넣어가지고 아까하고 동일하게 넣었네요. 아까 CK에서 대체로 100 마이크로암페어를 흘려가지고 각각의 트랜지스터에는 정상 상태에서 50 마이크로암페어씩 흘렸죠. 50 마이크로암페어씩 흘렸다. 50 마이크로암페어. 50 마이크로암페어. 50 마이크로암페어를 흘렸죠. 그래서 얘가 스트롱 인버전이라는 거예요. 스트롱 인버전. 50 마이크로암페어 정도 되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류를 한 5 마이크로암페어 정도로 줄이면은, 그러니까 얘를 10분의 1쯤 했죠. 얘를 100K 대신에 한 1메가를 딱 하면은 이 전류가 한 10 마이크로암페어가 흐르고 각각의 트랜지스터에는 한 5 마이크로암페어 정도 흐르겠죠. 이러면 서브 스레이숄드가 돼요. 자, 그래서 스트롱 인버전부터 먼저 얘기하면은, 자, 스트롱 인버전이라는 게 VGS가 스레이숄드 전압보다 큰 거죠. 우리가 보통 트랜지스터 동작시키는 거. 그 스트롱 인버전의 세츄레이션 리전, 그 전류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분의 1 KP는 뮤 COX에 뮤 COX 스파이스 파라미터로 나와 있다. WL VGS-VTH 제곱 이렇게 되죠. 뭐 채널 행수 모듈레이션 하려면 이렇게 곱해도 되고. 자, 요게 스트롱 인버전식이에요. 뭐 스트롱 인버전 GM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2KP W of L ID 뭐 이렇게 계산하든지, ID에 DC 동작점 ID 나누기 2분의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이 두 가지식 중에 하나 GM을 계산할 수가 있죠. 이게 스트롱 인버전이었다. 그런데 서브 스레이숄드 쪽에 가면은 이게 상당히 장점이 있어요. 얘는 바이폴라 비슷하게 동작해요. 자, 서브 스레이숄드란 게 게이트 소스 전압이 스레이숄드 전압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혹은 그 부분에 가 있든지 약간 작은 거. 그때는 어떤 식이 되냐면요. 드레인 전류는 어떤 상수, 뭐 예를 들면 서멀 볼티지 제곱에다가 KP에다가 W 오브 L, 그 다음에 어떤 콘스턴트 곱하기 익스포넨셜 VGS 빼기 VTH 타임스 N 곱하기 서멀 볼티지, 바이폴라하고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요 N은 뭐냐 하면은
요 게이트하고 요 게이트 옥사이드 캡이 있고 요 장션 디플리션 캡이 있어요. 요 디플리션 리전. 여기 P 서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게이트 전압이 여기에 걸리는 어떤 비율이에요. 포텐셜. 그래서 그게 어떤 서비스 포텐셜이라면은 이 N은 이 게이트 전압 서비스 포텐셜 나누기 게이트 전압인데 그 비율은 캐패시턴스 비율이다. 그지? C옥스하고 C옥스 플러스 C 디플리션 이렇게 표시돼요. 여기 N인데. 어쨌든 바이폴라 비슷해 가지고 그때 위기 버전에서는 ID가 어떤 상수, 콘스턴트예요. 콘스턴트. 곱하기 익스포넨셜 VGS VTH 나누기 어떤 상수 n 곱하기 VT, n이 BJT보다 좀 커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VDS 오브 VT 뭐 이런 식인데 VDS가 VT보다 한 3VT 75mV가 되면 세츄레이션 돼버리죠. 그래서 GM이 어떻게 표시되냐면은 그냥 ID 나누기 MVT가 된다. BJT하고 비슷하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안 쓰고 1 플러스 람다 VDS로 역시 모델하면은 R는 역시 1 over 람다 ID.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인트린직 게인이라 그래가지고 GMRO를 곱하면은 이게 소신호 전압이 되기 이게 표시되는데 이걸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전압이 되기예요. 이 곱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ID가 없어지죠. GMRO. 그냥 1 over 람다 원리 볼티지 비슷한 거하고 MVT죠. 이 GMRO가 스트롱 인버전에서 구할 수 있는 GMRO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스트롱 인버전에서는 어떻게 이걸 구할 수 있냐면요. 요 GM에다가 RO는 1 over 람다 ID.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게인은 보면은 이걸 계산해 보면은 1 over 람다는 동일인데 스퀘어 루트 ID로 나누어져요. 뭐 이거 상수들이 좀 있고. 그래서 ID를 줄일수록 이게 커져요. ID를 줄일수록 커지는데 서브 스레시홀드에는 ID가 굉장히 작으니까 그때 최대가 된다. 이게 서브 스레시홀드에서 구할 수 있는 전압이 되기 최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트랜지스터를 서브 스레시홀드에 동작시키면 전압이 되기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아까 100K 1메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ID1, ID2를 10분의 1 줄여서 5 마이크로암페어 정도 하면은 얘가 윅 인버전 같은 말로 서브 스레시홀드라 그래요. 윅 인버전 또는 서브 스레시홀드 같은 말로 쓰고 있는데 스레시홀드보다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게인이 확 커져요. 그리고 너무 커져가지고 어테뉴에이션도 100K로 안 돼가 330분의 이렇게 어테뉴에이션 시켰어요. 그래서 관찰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측정한 커브를 보면은 로그 10ID를 여기서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0의 4성은 10만에 4성 암페어예요. 여기는 10만에 10성 암페어. 그래서 이 게이트 소스 전압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측정한 거 있죠. 다이오드 이렇게 측정한 걸 게이트 소스에 측정한 게 있죠. 그걸 보였는데 백바이어스가 VBS 0, VBS 마이너스 1V, 마이너스 10V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동작시켜 마이크로 암페어에서 동작시켰으니까 이 5마이크로암페어는 이 정도에 해당해요. 아까 50마이크로암페어도 약간은 스트롱 인버전 쪽이에요. 50마이크로암페어는 지금 이 정도에 해당하죠. 이 정도. 스트롱 인버전. 이게 50마이크로암페어. 5마이크로암페어. 5마이크로암페어는 확실히 서브 스레시홀드죠. 그래서 게인이 상당히 크게 나온다. 아까보다 거의 30배 정도 더 크게 나와요. 그 스트롱 인버전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 있고, 자, 나머지 이 5번째 실험은 여기 소스 디제너레이션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T 등가로에서 이 RS하고 이 5.1K, 4.7K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5.1K 두 개가
직렬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RS는 지금 이 서브 스레시홀드로 하면은 얼마가 되죠? 지금 RS가 1 오브 GM인데, 지금 이건 서브 스레시홀드가 아니고 여기 100K로 할 거예요. 스트롱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IS하고 이게 뭐 IS가 있다 치면은 여기 게이트죠. 그래서 이 I 값이 굉장히 줄어들죠. I가 입력 VI1 빼기 VI2인데 그게 ERS에다가 2배의 5.1K가 더해져서 굉장히 줄어버리죠. 그래서 IS가 주는 게 이게 이펙티브리 GM을 줄이는 효과가요. 그래서 이걸 소위 소스 디제너레이션 저항이라고 그러죠. 소스 쪽에서 나쁘게 해가지고 GM을 줄인다고 소스 디제너레이션 저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개인이 푹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떨어져서 얘는 이제 도로 RS를 30K, 아까 100K 했어도 잘 안 보여가지고 31분의 1로 밖에 어텐유에이션 안 하죠.